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아빠고 윤유선 씨는 엄마잖아요. 그런데 아빠들은 좀 허당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지만 엄마들은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성애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엄마들은 자신이 아파서 누워 있다가도 자식이 아프면 자식을 업고서 막 뛰어갈 수도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네. 진짜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엄마 된 입장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요. 사실 뭐 요새는 엄마 아빠 나눌 건 없지만 가끔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가끔 엄마들은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이 엄마를 대신 이렇게 보내서 아이들을 지키게 해준다는 말씀도 있는데 정말 엄마들의 그 위대함이 또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 또한 위대한 엄마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모두 발달 장애가 있어서요. 자폐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분인데요. 꿈고래 놀이터 부모협동조합의 이사장 임신화 집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두 자녀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음을 알고 난 후 많은 날을 눈물과 원망으로 보냈던 임신화 집사. 고난이 원동력이 되어 발달 장애인들의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야기와 그 안에서 누리는 감사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동현이하고 혜승이 엄마시죠? 네. 오늘 아침에는 여기 나오시는데 뭐 아이들이랑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트러블이 없으셨나요? 항상 있죠.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늦잠 자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동현이 같은 경우는 특수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집에서 제 차로는 거의 5분 거리지만 스쿨버스를 7시 반에 타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실은 전쟁이죠. 그렇겠네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깨우는 게 전쟁인데 발을 깨우면 알았어 그리고 또 자요. 맞아요. 또 자고. 그런데 그 댁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은 약간 잠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깨우는 거는 괜찮은데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뭐 비장애 아이들처럼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뭐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다 알아서들 다 할 텐데 저는 좀 챙겨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죠. 비장애인이라고 다 알아서 하지도 않는 그래요? 것 같습니다. 위로가 되는데요. 근데 동현이, 혜승이 아이들이 정말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정말 같은 배에서 나와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나 싶은데 동현이, 혜승이는 어떤가요? 동현이는 지금 중학교 1학년 14살이고요. 혜승이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둘 다 똑같이 뭐 어쨌든 뭐 복지카드 상에는 자폐성 장애로 돼 있지만 동현이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랑 있는 거를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는데 혜승이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성격도 다르고 엄마한테 요구할 때도 약간씩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조금 다 다르죠.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나 보죠? 딸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애교가 많죠. 딸은. 그리고 뭐 아들은 딱 그 사춘기를 지금 다 지나고 있어요. 둘 다.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오잖아요. 동현이 똑같이 그렇게 지금 사춘기가 왔고 이제 혜승이도 그런데 동현이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요. 이제 혜승이는 제가 무슨 말을 해서 기분이 나쁘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걸로 표현을 하고 보통의 여자 친구들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동현이는 더 공감을 이렇게 잘해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동현이가 이렇게 가족이 아닌
이제 타인에게는 사실은 관심이 없는데 가족에게는 되게 공감을 되게 잘해줘요. 제가 뭐 드라마를 보면서 운다던가 네. 그러면은 티슈를 갖고 와서 눈물을 닦아주거나 아니면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하거든요. 사춘기인데도 네, 네. 와, 그러면 네. 뭐 아주 예쁜 사춘기네요. 뽀뽀도 되게 잘해줘요. 진짜요? 네. 그리고 잘 때도 조금 옆에서 좀 있으라고 그러고. 네.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는 네. 거의 공통된 언어군요. 네, 오늘 느꼈습니다. 네, 네. 사실 그렇게 쾅 닫을 때는 저도 밉다가도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자기 자녀들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낳으시고 키우시면서 언제 처음 조금 다른 아이들과 다른가 이렇게 알게 되셨어요? 태어나서 뭐 목을 가누고 기고 걷고 하는 모든 신체적인 발달은 똑같았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36개월이 지나면 언어가 많이 폭풍적으로 발달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언어가 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 돌진하는 거예요. 차가 있건 없건 이런 위험에 대한 인지를 전혀 못하는 거를 보면서 그 또래의 다른 제 친구의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봤을 때랑 좀 다르다라고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 그런 정도 가지고 우리 아이의 성향인가 보다 싶지 그걸 병원에 이렇게 딱 가서 이게 약간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게 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동현이랑 혜승이랑 정확하게 24개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혜승이가 태어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이제 거기서 일주일 만에 원장님이 조금 다른 아이들이랑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혜승이도 사실은 이제 뭐 조금 언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자폐? 네. 발달 그 어떤 한 가지에 굉장히 몰입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남보다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지 않나요? 그게 이제 조금 자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이렇게 언론에 비춰진 자폐성 장애인이 사실은 무언가 한 가지를 되게 잘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폐성 장애를 아이들이 갖고 있다 하면 많은 분들이 뭔가를 되게 한 가지에서 되게 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뭔가에 집중하는 게 남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이게 본인이 꽂히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사실은 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뇌 안에 있는 다양한 신경 다양성 중에 어떤 부분이 이제 비장애인들과는 맞지 않아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일단은 오감이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런 조명을 본다든지 일상적인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한 가지 행동을 반복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잘 몰랐지만 나중에서 안 거지만 자폐성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게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 오감이 안 맞으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몸을 앞뒤로 흔든다던가 하는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 오감을 맞추기 위한 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행동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아스퍼거나 서번트 장애는 자폐성 장애인들 중에서도 0.02%. 아주 일부분의 분들만 그렇고 대부분의 자폐성 장애인들은 무언가 한 가지를 특출나게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자폐성 장애인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저희 아이들도 수영도 시키고 음악도 시켜보고 미술도 시켜보고 다 그중에 혹시라도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걸 좀 저희가 좀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수영장에 들어가서 막상 수영을 하자라고 하면 싫어해요. 그렇군요. 뭐 노래를 듣는 건 좋아하지만 그걸 또 뭐 이렇게 뭐 악보를 보고 뭔가를 하는 건 싫어하더라고요. 잘하는 걸 발견했어요. 좋아하는 걸 발견했죠. 산에서 누워 있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산림욕을 그렇게 좋아하는군요. 이게 자연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아이가 제일
편안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네. 자연이 사람한테 네. 주는 그 건강한 기운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또 엄마로 살아온 그 세월 동안에 안 해보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자녀가 아토피 피부가 있는 네. 엄마들은 그거 네. 어떻게 낫게 하려고 진짜 막 수소문을 하잖아요. 네. 또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 또 그거 낫게. 근데 그런 거랑 견줄 수 없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예,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무거움 네. 그런 게 있어서 낫게 해주려고 많은 방법들을 강구하셨을 텐데 네. 어떤 세월들을 보내셨어요? 뭐 일단은 이제 장애 판정을 받기 전부터 네. 뭐 치료실을 알아보고 이제 뭐 언어 치료, 놀이 치료 뭐 이런 치료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치료들이 그때는 잘 몰라서 아이를 낫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좋다는데 네. 잘한다더라 하는데 그렇게 되죠. 네, 저희 집은 이제 경기도지만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그 시기에 이거를 안 하면 우리 아이가 나을 수도 있는데 낫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불안을 이용한 상술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렵죠. 예, 네. 아이들이 네. 어릴 때는. 그래서 저도 뭐 검증되지 않은 많은 치료들을 했어요. 사실 치료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들. 뭐 고압 산소통에 넣는다든지 뭐, 예, 뭐 여러 가지 뭐 의약품들도 있고 사실은 어느 것 하나 검증된 건 없어요. 예. 그리고 좋아지지도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해보고 예, 많은 시간들을 되게 예, 보냈죠. 그러면 뭐 언어 치료, 놀이 치료 이런 게 전혀 효과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그런 언어 치료, 놀이 치료 이런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치료라고 붙일 수 있는 것들은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목표를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비장애인들의 이제 생활 속의 기능들이 한 이 정도다 싶으면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기능은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가야 되는데 이제 맨 처음에 장애라는 또는 장애 판정을 바로 내려주진 않거든요, 아이들은. 그럴 때 목표를 여기다가 두고 가면은 나중에 가서 다 너무가 부모님도 아이도 지치는 결과가 예, 네. 생겨서 언어 치료, 뭐 놀이 치료 이런 것들은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우린 신앙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특별한 아이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 주셨을까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셨는지도 알고 싶네요. 사실 아직까지도 사실은 너무 힘들고 할 때는 아직도 왜 하나님 저에게 예, 이런 아이를 허락하셨나요? 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쵸, 예. 예, 하나도 아니고 둘이고 또 뭐 쌍둥이도 아니고 같은 성도 아니고 이렇게 왜 제가 이렇게 특별한 아이들을 키우게 됐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떤 뭐 저에게 너니까 그런 말이 가장 싫어요. 너니까 주셨을 거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예. 혹시라도 저에게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어서 저에게 그런 아이들을 주셨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그 능력을 가져가시고 우리 아이들이 평범한 삶을 비장애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아직까지도 해요. 그럼요. 예. 하지만 그냥 장애를 떠나서 그냥 너희 아이들이 너의 아이야, 너에게 주신 아이야라는 마음은 항상 주셔서 예, 네. 그 힘을 가지고 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이사장님을 소개하면서 명칭을 잘 못 소개했어요. 네. 꿈고래인데 꿈노래라고 제가 얼른 정정을 했는데 네, 네, 네. 꿈고래 놀이터 네. 부모협동조합 네, 이제는 네. 외웠습니다. 네. 네, 네, 어떤 감사합니다. 곳인지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치료라는 것들을 접하게 돼요. 네. 어느 누구도 그거를 접하지 않은 친구들은 없어요. 네. 40분 치료에 10분 상담이에요. 보통 어디든지 다 똑같이. 그런데 그렇게 50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선생님이랑
그 한 섹션당 수업료가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거든요. 되게 비싸죠. 맞아요. 예, 내가 내는 비용이 사실은 오로지 선생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사설센터 장님과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 갖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꿈고래 놀이터는 그런 일반적인 치료들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언어, 인지, 미술, 놀이, 감각통합 이런 치료들을 제공하는데 아이들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협동조합이죠. 예, 그래서 치료 선생님들에게는 정당한 급여를 드리고 남는 수익으로 사설센터장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것들을 미리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고요. 놀이터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치료를 놀이처럼 하자라고 해서 예, 하고 또 비장애 친구들이랑도 많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지역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놀이터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서 꿈고래 놀이터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럼 그 놀이터에서 지금 놀고 있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조합원은 200명 정도시고요. 예, 그 중에 한 40분은 비장애 부모님들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장애를 가진 자녀분들이고 꿈고래 놀이터에 와서 치료 수업을 받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 현재 80명 정도 돼요. 그럼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다 같이? 네, 함께하는 수업들도 있고요.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 아이들만 따로 선생님이랑 1:1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수업료가? 저희는 아까 이제 평균 가격이 5만 원에서 8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36,000원에. 그러면 운영이 되나요? 협동조합이라서 가능한가요? 많이 힘들죠. 힘들긴 하지만 운영은 빚은 안 내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한 그런 공동체라서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저희는 2015년도 2월에 화성시 봉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후에 저희가 동탄에도 오픈을 했고 올해는 수원에도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해서 3곳에 했어요. 봉담, 동탄, 수원. 정말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사실 부모님들의 고민을 너무 크게 덜어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이제 저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에너지가 있으시진 않으세요. 아이들 잠깐 보내고 그 학교 보내거나 유치원 보낸 그 잠깐 시간 동안이라도 잠깐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여서 뭔가를 막 하자라고는 저희가 막 권해드리지는 못하지만 2015년도에 만들고 지금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들이 약간씩 스스로 힘을 가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자조 모임도 시작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문화교육 그리고 부모교육들을 저희가 올해 저희가 꿈고래 놀이터가 했던 일을 얼마 전에 쭉 정리를 해봤더니 54개 54번에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더라고요. 올해만? 네, 올해만. 아니 1년이 52주잖아요. 54번이면 2번 한 그게 주도 11월까지. 이번 달에 또 행사들이 있어요. 그럼 막 한 일주일 한두 두 번씩? 번인, 한두 번씩은 꼭 저희들이 무언가를 했더라고요. 주로 어떤 걸? 저희가 지역의 행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행사에서 한 부스를 담당해서 꿈고래 놀이터를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읽고 싶었던 책의 저자나 역자님들을 모셔서 북토크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맨날 아이들에게만 너무 신경 많이 쓰고 계시니까 요즘 유행하는 여러 가지 문화 수업들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요.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저희보다 더 또 선진지의 분들을 견학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해요. 너무 좋네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시간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애라는 거가 사실은 어떤 누군가는 길게 사랑한다라고 해서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애라는 게 사실은 선천적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장애인은 장애인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그래요? 9명은 다 후천적인 장애거든요. 그래요? 이런 자폐 같은 장애들?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원래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은연중에 심어준 생각이지 저희 이제 꿈고래 놀이터에 오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어린 친구들은. 네. 그냥 뭐 걷지 못하는 친구, 말 못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쭉 그냥 크면 나중에도 그 친구를 장애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누구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장애인 분들에게도 사실은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들로 되게 인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냥 인성적으로 되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는 어쨌든 비장애인 친구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딱 교육시켜서 뭐 앉아, 뭐 이건 일이야, 이거는 기억이야 이런 교육이 정말 교육이 아니라 다른 비장애인 친구들이 줄을 서 있는 거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워야 되는 행동들을 실제 하고 있잖아요. 비장애인 친구들이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훨씬 또 우리 장애 친구들에게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보통 요새 아이들이 너무 바쁘고 막 입시 막 앞으로만 달리느라 애들도 지치는데 여기에 오는 비장애인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이고 또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 또 궁금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고학년만 되더라도 사실 아이들이 잘 동네에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지역에 밀착해서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꿈고래 놀이터가 있는 곳 주변의 아파트에 계시거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제 뭐 광고를 하죠. 아파트 내에. 요즘 친구들이 너무 공부도 많이 하지만 다양하게 문화적인 체험들을 많이 또 원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시 프로그램을 많이 열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핸드벨을 배운다거나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 미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이 이 아이들 돌보고 이런 센터를 운영하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시고 장애 인성교육 강사,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원 과정도 수료하시고 너무 많은 공부를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가능한 과정이었을까요?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를 뭐 이사장이거나 뭐 대표라거나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제 닉네임이 있어요. 닉네임을 다 불러주시거든요. 제 닉네임이 진격의 임여사예요. 그래서 다 저를 임여사라고 부르거든요. 진격의 임여사. 그래서 아마 그 힘 자체는 저는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뭐 미친 듯이 많은 것들을 하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정말 비장애인의 삶이랑은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그래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하나씩 준비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됐네요. 그리고 아직도 하고 있고. 그게 정말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치료사가 되겠다라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치료사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정말로 평범하게 우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로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실은 모든 엄마가 필요한 공부인데요. 맞습니다. 연예인들은 어떤 때 불안하냐면 이렇게 이제 뭐 캐스팅이 돼갖고 일을 쫙 하다가 갑자기 그 잘 끝났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리고 새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전까지 공백기가 길어지면 막 슬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게 있거든요. 아마 집사님도 좀 갑자기 닥쳐오는 이렇게 막 진격의 임여사가 어느 날 갑자기 슬프고 두렵고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뛰어넘으세요? 사실 얼마 전에도 한 달도 안 됐는데 동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분명히 이제 제가 옆에 있진 않았는데 이제 활동보조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꿈고래에 왔는데 차에서 내려서 꿈고래에 들어오는 그 짧은 순간에 갑자기 아이가 없어졌는데 원래 이렇게 막 없어지거나 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겠지라고 찾아도 못 찾아서 나중에는 112 신고해서 경찰 이렇게 막 출동해가지고 찾았는데 편의점에 가 있더라고요. 예, 이제 찾았다라는 얘기를 딱 경찰에게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엄청 이제 제가 이제 오열을 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울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믿음이 있어서 그 안에서 조금 마음을 조금 다독이면서 다스리면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솔직히 오픈했을 때 사실은 저희 조합원 분들이거나 아니면 선배 부모님들에게 위로함을 많이 얻죠. 네네. 참 말씀하셨듯이 믿음 있으니까 그래도 그걸 기도하면서 견디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동네에 있는 교회에 저랑 남동생만 다니고 있다가 이제 옆집에 계시는 집사님이 저희 부모님을 이제 교회에 이제 이렇게 전도하셔서 그때부터는 온 가족이 했는데 온 가족이 다 같이 다니기 시작한 거는 한 5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가족이 다 다니면서 사실은 부모님이 되게 많이 변화가 되셨어요. 그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제가 조금 몸이 약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막 그런 일들도 되게 그래서 기억에 나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이건 아니지 않나? 그 어린 마음에도 이게 되게 싫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그것도 신기하네요. 부모님은 안 가셨는데 먼저 저 남매가 교회를 다녔네요. 저희 부모님이 동네에서 슈퍼를 하셨는데 이제 슈퍼를 하시니까 이게 자리를 비우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도 전도를 하시니까 일단 너네라도 가라. 그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다니면서 자기 전에 항상 그 기도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러네요. 믿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던 계기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때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련회를 이제 교회 여름에 하는 학교 수련회 갔었는데 그때 조금 그 어떤 하나님 성령님과 인격적인 이런 만남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는 이제 변함없는 신앙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교회 되게 권사님들이나 다른 집사님들이 되게 이뻐해 주셨었어요. 어린 아이가 하도 이렇게 철야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하니까 되게 이뻐해 주셨었고 그때부터 되게 이제 좀 믿음을 키워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살면서 요새 좀 철이 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철없이 진짜 40대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조금 철이 난 것 같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키우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화나고 같이 울고 그러면서 제가 철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시간들도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이 두 자녀를 키우시면서 어떤 감사들이 찾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의 어떤 말을 해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정말 그냥 어떤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방을 매는 거, 그리고 내 신발 주머니를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비장의 친구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아는 건데 저희는 정말 1000번, 10,000번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것들은
쉽게 익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이제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우리 아이가 그걸 했을 때의 감사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보시기에는 되게 그냥 별거 아닌 별거 아닌 거죠. 네. 숟가락을 들고 밥을 첫 번째 먹었을 때 이제 막 그냥 손으로만 먹으려고 하다가 숟가락을 들었을 때 그리고 포크만 쓰는데 어느 날 젓가락을 사용했을 때 이럴 때 그리고 뭐 어느 날 자기 옷을 잘 챙겼을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감사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은 장애 부모님들이랑 얘기했을 때 너무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너무 감사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까 진격의 임여사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성질도 급하실 것 같은데 그거를 1000번, 1000번 얘기하는 게 정말 남보다 더 어려우셨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뭐 1000번, 1000번 항상 똑같은 톤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죠. 화낼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엄마가 지금 이걸 몇 번을 얘기했는데 모를 수가 있어. 이럴 때도 있어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 수만 번을 반복합니다. 성격 급하던 내가 인내를 배웁니다. 많이 단단해졌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직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근데 보통 일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한테 가장 범하는 실수가 뭘까요? 그게 좀 조심스러워서 사실은 이제 외국에는 더 장애인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안 다녀서 안 보이는 거라고 들으니까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참 많이 안 만나는 만큼 모르니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마트를 갔다. 그런데 뭐 이걸 사달라고 한다. 근데 이제 사주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사실은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선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분명히 들어 누울 거예요. 울고. 근데 그 과정을 지나야 돼요. 울어도 네가 아무리 때를 써도 봐줄 수 없어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시선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적세적소해서 교육을 하지 못해요. 만약에 놀이터에서 줄을 서서 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줄을 못 선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다른 엄마들이 제가 장애가 있어서 뭐 이렇게 쳐다보는 사실은 그런 시선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쳐다보지 않고.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이제 키워보니까 그렇고요. 꼭 동연의 혜승이뿐만이 아니라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럴 때 제일 조금 실수하시는 부분은 성인이 됐을 때는 누구든지 누구누구 씨라는 호칭을 불러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이라고 부모님들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이름 뒤에 누구누구 씨, 우리가 일반 비장애인들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불러주시고 존댓말로 서로 대화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 또 그 말에 상처를 받을 수가 다 있겠네요. 알아요. 저도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를 가진 당사자인 친구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더 참 어려우실 텐데 꿈고래 놀이터 부모 협동조합의 대표로서 그런 보호자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 해주실래요?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장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친구들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의 환경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을 더 할애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행복해야지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 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건강한 아이들도 키울 때 부부가 많이 다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가 불편하고 더 손길이 많이 가면은 얼마나 더 많은 갈등이 있을까. 그것도 진짜 어떻게 서로 더 아껴야 되는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장애 아이를 키우는 그 부부들이 사실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도 똑같이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지금.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마다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아빠들이 훨씬 더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냥 엄마는 일단 내가 낳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거의 24시간을 붙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다른 비장애 아이들이랑 다르다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빠는 보통 있는 시간이 짧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장애에 대한 어떤 이제 받아들이는 게 조금 체감 온도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보는,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보는 아빠는 엄마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죠. 아이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뭐 저희도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든 과정을 현재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안에서 믿음이 있다면, 부부가 서로 믿음이 있다면 훨씬 더 빨리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많은 소통을 하고 기도를 하겠죠. 저도 너무 안타깝게 우리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항상 더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동현이가 산을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아빠랑 둘이 산에 가기. 요즘은 거의 쉬는 날은 무조건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키도 저보다 더 커지고 사실은 그럴 때 엄마의 역할보다는 아들한테는 아빠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둘이 이제 다녀요. 산을 다니거나 아니면 바다를 가거나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빠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진짜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사실 한 번도 제가 장애 부모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차에 너무 힘든 모든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장애 부모님들이 그냥 우리 아이들이 뭐 대기업에 입사를 하거나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인이 되어서도 평범하게 우리 동네에서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꿈고래 놀이터가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발달장애인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남편이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기도를 해주신다면 훨씬 빨리 그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괜히 사족을 달자면 그 남편들은 막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 안 믿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게 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주님의 때가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쭉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집사님 말씀 중에 아이들은 장애인이다 비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나의 친구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을 밀어내는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있는 게 아닌가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진짜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더 부끄럽고요. 근데 정말 장애 있는 친구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특별히 우리를 뭐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닌데 함께 더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개인의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